이부 개돼지에게 묻다가 다음과 같은 진행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국내외 핫한 이슈와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 사고들에 대해 대표적 개돼지 조련사들인 쇼통하는 김현종 기자, 시방쫄면 김어범 기자, 망상일상 주진병 기자, 숙성달인 쉰새끼 기자와 함께 어려운 시사는 명쾌하게, 답답하고 눌렸던 마음은 상쾌하게, 쌓였던 스트레스는 통쾌하게 여러분들께 다가갑니다. 또한 마지막 주에는 사회적 핫 이슈를 주제로 개돼지 인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시사정보의 빈 구석을 메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발군의 인터뷰 스킬로 쇼통하는 김현종 기자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쇼통하는 기자 김현종입니다. 오늘 새벽 북한이 동해상으로 또다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전보장 이사회를 전체 회의를 수집하고 미국이 선제 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는군요. 이번 도발은 사전에 파악돼서 국민들은 지나치게 걱정을 마시라고 당부를 하시는 메시지와 함께 북한 도발을 절대 자시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평창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당부하셨다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따가 평창 패딩이나 사러 가세요. 정상인가요? 뭐가요? 긴급 주재된 NSC에서 실질적 북한 도발에 대응 반항이 나온 것도 아니고 뜬금없이 미국의 선제 타격을 막아야 한다는 발언이 나왔다니 이게 정말 청와대 성명인지 김정은 성명인지 도대체 헷갈려서 말이죠. 그리고 문정부 출범 후에 벌써 11번째 미사일 도발인데 매번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건 도둑이 자기 집에 들어왔다가 볼일 다 보고 나갈 때까지 내 집에 발을 들여놓기만 해봐라. 내 물건을 손대기만 해봐라. 내 물건을 가져가기만 해봐라. 다시 오기만 해봐라. 이러고만 있으니 이건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 아닌가요? 이번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의미심장한 발언도 있었다는데 뭐죠?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보고를 받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가 다뤄야 할 상황이다 이러면서 우리가 처리하겠다라고 하셨대요. 근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동맹국의 당사국인 대통령인 우리 인이가 반대하고 있고 이미 포탈 댓글들도 다 양념이 끝난 상태인데 말이죠. 그냥 언론 플레이용 정도라고 생각해도 될 듯합니다. 그런가요? 그러고 보면 우리 인이가 아니고 우리 몽니가 아니던가요? 어머. 이 프로는 시작부터 정말로 다이나믹하게 가네요.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긴급 전화회담을 통해서 미일 간의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했다고 하는데요. 문재인 패싱 확정인가요? 문재인 패싱이요? 그건 아니죠. 오히려 우리 인이가 트럼프하고 아베를 패싱한 거죠. 말도 안 통해서 전화 오는 것도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문패싱이 아닌 반대다? 그렇군요. 그런데 독일 G20에서도 그렇고 인도네시아 에펙 정상회의에서도 보면 혼자 멀뚱멀뚱 하시던데 그럼 다른 국가 정상들도 다 문 대통령이 패싱하셨나 보네요? 어머. 그 발언 바로 잡아주세요. 혼자 멀뚱멀뚱 하신 게 아니에요. 옆에 김정숙 여사도 같이 멀뚱멀뚱 하셨지요. 알겠습니다. 지난 23일 탄핵 사태의 스모킹건 역할을 했던 태블릿 PC에 대한 국가수 감정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 한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수 법원에서 제출한 감정 결과 보고서는 검찰 분석 보고서 내용과 대체로 동일하고 수정, 조작의 흔적이 없다는 취지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가수 감정 결과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 예정이라고 하니까 조작이라고 주장하셨던 분들 한마디로
아이고 닭죽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된 거죠. 어? 그런가요? 그런데 변호인 측 이경재 변호사의 주장과는 뭐 사뭇 다른데요. 최서원 측 이경재 변호사는 국과수 감정결과 보고서는 우리에게도 있다. 조작 흔적이 없다는 식의 보도는 거짓말이라고 강조하면서 검찰 관계자가 국과수 보고서를 보고서도 그런 말을 했다면 이는 허위사실 유포고 못 보고 얘기했다면 실언이다라면서 보고서 어디에도 조작 흔적이 없다라고 하는 문구는 전혀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김현종 기자의 보도하는 내용이 전혀 상반되는데요. 그런데 아까 검찰의 한 관계자란 대체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아이고 검찰에서 종사하는 사건과 관련 있는 사람이겠죠. 아이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 말하지는 않았을 테고 말이죠. 시즌 2인가요? 익명의 제보. 아이고 이 거짓말 칠 사람으로는 안 보이던데. 아이고 제가 조금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하거든요. 그런가요? 그런데 김 기자가 원래 안경을 썼던가요? 오늘은 안경을 쓰셨네요. 아이고 나이가 나이인 만큼 요즘 눈이 침침하기도 하고. 아이고 뭐 괜히 개 눈깔이겠어요? 검찰은 익명을 방패 삼아 수시로 잘못된 정보를 흘리고 언론은 검증도 없이 검찰 주장을 확대 재생산하고 이 같은 익명의 검찰발 언론 플레이는 탄핵 사건 당시와 판박인 듯한데요. 그리고 보면 탄핵 사태 당시에도 검찰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그런데 1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묵시적이다, 암묵적이다 하질 않나 넘친다는 증거는커녕 수사가 아직도 필요하다고 2, 3회에 걸쳐서 이례적 구속 연장까지 하니 믿어도 될까요? 뭘요? 검찰의 이번 발표 말입니다. 아이고 믿고 안 믿고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아이고 그렇다고 사실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죠. 아이고 최순실 씨 셀카도 딱 한 장이지만 해당 태블릿 PC로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잖아요. 그건 팩트인데 말이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익명 제보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제보자가 신분 노출을 꺼릴 수도 있고. 그리고 홍 앵커도 취재원 보호 원칙 물으시는 것도 아니고. 좀 적당히 믿고 넘어가죠. 아직 짬밥이 안 돼서 그러신 건가? 취재원 보호 원칙 그렇군요. 그런데 검증 없는 보도는 익명 제보자의 의도적 조작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또한 이에 당사자의 한쪽 의견만 보도하는 것은 또 어떤가요? 누구 말이 맞는지,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직접 취재하고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걸 대신하라고 언론이 존재하는 거 아닌가요? 김 기자를 비롯한 많은 언론사들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 검찰의 말을 인용하면서도 최서원식 변호사에게는 확인조차 없이 보도하였다면 이건 의도적이라고 봐야 하는 게 맞는 말 아닐까요? 제가 왜요? 저는 의도적 보도를 말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당사자도 아니고요. 참. 근데 그러니까 그런 오해는 하시면 안 돼요. 그때 마침 제가 정말 조금 급해서 그냥 손 오빠 거 조금 인용 보단 제밖에 없어요. JTBC 뉴스룸은 지난 27일자 보도에서 익명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하면서 헤드라인을 국과수, 최순실 태블릿 PC 수정 조작 흔적 없다고 하였다니 마치 그 발표의 주체가 검찰이 아닌 국과수인 것처럼 포장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거야 손 오빠는 당사자이기도 하니 자기 방어 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팍팍하게 그러지 마세요. 안 그래도 요즘 팍싹했던데요. 마음고생해 몸고생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나저나 검찰이 다시 익명 스킬을 사용하기로 했다니까 오늘은 조금 편안하게 주무시려나? 국과수 보고서에 의하면 태블릿 PC 사용자가 다수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그러면 최 씨가 사용했다는 검찰의 주장보다는 다수가 돌려 사용했다는 신혜원 씨 주장이 맞는 게 아닌가요? 네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최 씨 셀카는 직접 찍은 거라 했어요. 그리고 최 씨 딸 이름인 그 유연으로 된 아이디도 검찰의 주장처럼 확인됐고요. 그런가요? 그런데 해당 아이디가 유연 말고도 가은 등 다수의 아이디가 확인되었고 유연도 그 여러 닉네임 중 하나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알고 있는데 다른 아이디는 누락하고 유연만 언론들이 보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 그리고 철수라는 아이디도 나왔다고 하던데 그럼 혹시 그 태블릿이 안철수 위원 걸 수도 있나요? 아이고 그래요. 아이 그럼 철수와 영희와 놀자가 나오는 책은 다 안철수 의원 건가요? 참, 아이고 안 의원님 부자 되셨어요. 검찰이 최 씨의 동선과 일치하다고 주장한 위치 정보 또한 검찰의 주장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아유, 검찰은 앞서 해당 태블릿 PC 내 위치 정보가 최 씨의 독일 동선, 최 씨 조카 장시호 씨의 별장이 있는 제주 동선과 일치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아이고 제주의 위치 정보는 1년이 차이가 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네요. 아이고 그러니까 검찰이 주장한 곳 하던 태블릿과 최 씨의 동선이 독일 동선, 그것도 3개 중 딱 하나는 맞고 제주도 동선은 안 맞다는 거죠. 하지만 뭐 그래도 반타작은 그나마 검찰로서는 선방한 거 아닐까요? 아, 이해가 안 가는데요. 검찰이 이런 사실을 확인 안 했을 리도 만무하고 그런데도 맞지도 않는 제주도 동선을 끼워 넣었으면까지 입증 증거로 주장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경우를 한마디로 아니 뭐 구라다 그지 뭐. 아이 참 아니 근데 사실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죠. 아니 이런 초딩도 안 할 구라를 왜 쳤을까요? 아니 구라치다 걸리면 이게 손모가지인데 이거. 웬일이시죠? 아니 뭐가요? 아니 사실도 말할 줄 아시고 아이고 저도 가끔 아주 가끔은 양심이 반응할 때가 있어요. 아니 그리고 사실 이 정도 사실관계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구분 못하는 개돼지 취급은 사양합니다. 에휴 사실 저도 먹고 살기 위해서 선동도 하고 모른 척도 하는 거죠. 아이고 이번에 보셨잖아요. 고용주나 김장현 사장 그 날라가는 거. 아휴 뭐 인생이라는 게 다 그렇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인간이셨던가요? 어머나. 그리고 이번 국가수 감정보고서에는 아주 중요한 사실들이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논란의 중심이었던 드레스덴 연설문을 다운로드한 아이디는 송파랑이라는 이름으로 구글에 가입된 제3의 아이디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는데 그럼 최 씨가 아니라 제3자가 태블릿 PC를 사용해서 드레스덴 연설문을 받아본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 아닌가요? 아이고 그게 뭐 그리 중요하겠어요. 조금 있으면 바로 다 양념될 때들이에요. 아이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뿐만 아니라 국가수 회보서 17에서 18쪽에는 문서 작성 및 수정 저장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이 발견되지 않았고 온라인상에서의 문서의 작성 및 수정은 가능하지만 인터넷 접속 기록을 살펴본 결과 해당 서비스에 접속한 이력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니 이렇게 되면 최서원이 대통령이 연설문을 사전에 받아서 곳곳을 수정했다던 JTBC의 손석희 뉴스룸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결과인데요. 어떤가요? 아휴, 지금 손 흔들어봐야 이미 버스는 떠나갔어요. 아이고 그리고 보면 이제 태블릿 따위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는 손오빠의 멘트가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애초에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미 목적 달성은 했고 태블릿 PC는 용도 폐기인데 이제 와서 뭘 어쩌겠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세요. 정신 건강에도 좋은 거죠 그게. 선동은 끝났고 버스는 떠나갔다. 뭐 이런 말씀인가요? 그래도 진실은 인양하셔야죠. JTBC가 태블릿 PC를 입수했다고 주장한 시점은 2016년 10월 18일. JTBC가 태블릿 PC를 검찰에 넘겼던 시점은 10월 24일. JTBC 보유 시점부터 검찰이 관리하던 10월 30일까지의 이 모든 기간에 태블릿 PC 안에 있던 자료가 3,000건 이상이나 생성, 수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국가수의 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문제의 드레스덴 연설문은 김희종의 이메일로 다운받았고 둘째, 문서 편집 프로그램도 없고 온라인 편집 툴에 접근한 기록도 없다. 셋째, JTBC가 주장하는 셀카 2장 중 1장만 셀카이고 오히려 같은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의 셀카가 다수 발견되었다. 넷째, 제주도에서의 동선이 일치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허위날조이다. 다섯째, 다수의 아이디가 개설되었으며 다수가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장승호 사진은 JTBC에서 넣었다. 7째, JTBC 입수 후 검찰 보관 기간까지 3,000개 이상의 파일이 생성 수정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이 회신된 국가수 감정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보고서를 보고도 검찰과 JTBC,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언론의 보도를 믿는다면 우린 이미 개돼지도 아닌 입력된 대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로봇이 되어버린 겁니다. 검찰은 익명을 방패 삼아 고의 또는 수시로 잘못된 정보를 흘리고, 언론은 검증도 없이 검찰 주장을 확대 재생산하여 선동에 앞장서고, 국민은 아무런 의심이나 생각 없이 방조방임하는 대한민국의 이런 현실이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김종대 의원의 기순병사 인권 발언과 성탄절 특별 사면에 관련된 논란은 앞서 어울림 일부 칼럼에서 다루었으니 이번에는 세월호 6월 은폐 소식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죠. 해수부가 지난 17일 세월호에서 나온 물건들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작은 크기 유골 한 점을 발견했으나 21일에서야 조은아 허다윤 양 어머니와 김창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장에게 이를 알렸고, 다른 미수습자 가족에게는 22일에 유골 수습 사실을 알리는 등 세월호에서 수습된 유골을 고의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아유, 뭘 고의적으로 은폐까지 가세요? 아유, 유해 수습 사실이 미수습자 가족들의 장례 절차에 영향을 줄까봐 그랬다고 하니, 아이고 우리가 이해해야죠. 아이고 그리고 지난 27일 세월호 유가족들도 악의적인 은폐라고 생각하지 않고 문정부의 진심을 믿는다는 입장문까지 내놓았다고 하네요. 아이고 핵심 인물인 이철조 본부장과 김현태 부본부장까지 걱정해주는 마음까지 표현했다고 하니 참 성숙한 시민의식이 아닌가요? 응? 그런가요? 그런데 유골이 누구 것인지 확인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원고 유족들이 은폐하기를 요청한 것부터가 상식에 맞지 않는데요. 더구나 알고 보니 단원고 학생 유골도 아니고 일반인 유골이라던데 이게 이치에 맞는 건가요? 그리고 이분들 장관이 라면 먹었다고 쫓아내고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수습 중인 공무원들 따기 때리고 대통령의 7시간까지 탈탈 털어야 한다면서 진실 인양을 부르짖던 당시 세월호 유족들이 맞긴 맞는 건가요? 개그도 이런 개그가 없네요. 오늘 개돼지에게 묻다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통하는 김현정 기자와 함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를 통해 2번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큰 문제를 피할 수 있다면 그 한 번의 실수는 그 어떤 성공보다 더 소중하고 값질 것입니다. 그러나 실수에서 교훈을 찾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늘 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우리의 실수가 빚어낸 결과물은 아닌지 돌이켜볼 시간이 필요할 때입니다. 플라톤은 말합니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저질스러운 자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오늘 2부 개돼지에게 묻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어울림 2부에서도 한 주간에 있었던 국내의 핫한 이슈와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 사고들에 대해 대표적 개돼지 조련사들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주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개돼지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이 있으시다면 아래 아이디로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7시에는 삶을 나누고 지친 마음을 힐링할 수 있도록 직접 노래를 불러드리는 유승희 유유희가 방영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어울림은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응원과 사랑에 힘입어 더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뜨거운 응원 보내주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홍수연의 어울림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귀 기울여봐 나를 바라봐 이야기를 해줘봐 너와 나 둘이 어울려서